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LA시 12지구 존리 의원이 어제 예비선거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하며 재선을 거의 확실시했습니다. 아직까지 개표되지 않은 표가 남아있지만 현재까지 무난한 결과를 나타내며 한인 정치적 신장에 기대감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터렌치 개표 상황실의 표정을 담아왔습니다. 어젯밤 개표 상황실에 모인 지지자들은 존리 후보의 선전을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득표율이 50%를 넘어서자 지지자들은 환호했습니다. 다 함께 존리 후보의 이름을 외치고 서로 끌어안았습니다. 만들어진 축제가 아닌 현실 속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됐습니다. 여기 굉장히 흥분돼 있고 정말 다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이길 거라는 확신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포터렌치에 위치한 존리 후보 선거 캠프는 일찍부터 응원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현직 시의원들도 자리에 존리 후보의 선전을 응원했습니다. 시의원들은 함께 보낸 시간은 짧았지만 존리 의원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John, we were born and raised in the San Fernando Valley. It's very important to have strong voices from this part of the city on the city council. He is someone that I've worked really well with for many, many years, and so there was just no better candidate for me to support from the very beginning. I'm proud to have been a John Lee supporter from day one. 존리 시의원은 이번 재선을 통해 지역사회에 남아있는 현안을 마무리 짓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I just want to get things done. This is my city. I've lived here for 50 years, my whole entire life. I want to make sure we're facing a lot of problems here, and I want to try to solve those problems. 존리 시의원의 현재 득표율은 53.37%. 앞으로 추가 개표 과정이 남아있지만 안정적으로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 예비선거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로 압승이 예고됐던 LA시 4지구 데이빗 뉴 의원이 11월 본선 진출만 확정지은 채 예비선거를 마무리했습니다. 류 시의원은 한인 유권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김정희 기자가 긴박했던 웨스트 할리우드 류 후보의 개표 상황실 표정을 취재했습니다. 데이빗 뉴 LA시 4지구 시의원은 11월 본선행이 확정됐습니다. 어젯밤 열린 데이빗 뉴 시의원의 재선 행사장. 과반 득표로 재선을 예상한 누리 마르티네스 시의장,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 그리고 류 시의원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참석해 재선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류 시의원의 득표율은 53%로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어 밤새 과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개표 결과 18,000여 표로 과반을 넘지 못한 46.75%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2위 리디아 라만 후보 15,000여 표보다 3,000표 이상 앞섰지만 현직 부의장이자 LA시의회 서열 3위인 류 시의원으로서는 체면을 구겼습니다. 이번 선거도 너무 잘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더 힘들었어요.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도움이 안 도와줘도 된다 그런 마음 많이 있었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냥 열심히 끝까지 하고. 류 시의원은 LA시의 가장 큰 현안인 노숙자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4지구 주민들, 특히 한인들의 표심 잡기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한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진짜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 이 자리도 못 왔고, 근데 더 열심히 할 거고 오늘 아메리칸에 대도 더 열심히 하면서 당연히 실수도 하고 뭐 부족한 점도 많지만 더 열심히 하게 노력해야죠. 예. 한인 지지자들은 류 후보가 1,000표 이상의 한인표를 잡았다면 과반을 넘어 3월 선거로 끝냈을 것이란 다양한 분석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데이빗 뉴 시의원은 3월 예비선거에서 과반 득표는 실패했지만 11월 본선에서 꼭 승리로 보답하겠다며 한인들의 지지를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 한인타운이 포함된 10지구에 출마한 그레이스 후보가 전체 득표율 24.8%를 얻어 2위로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2지구에 출마한 정찬용 후보는 7명의 후보자 중 6위에 머물며 아쉬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두 한인 후보의 개표 상황실을 다녀왔습니다. 한인타운 서남쪽이 포함되어 있는 LA 10지구 시의원 예비선거에서
그레이스 유 후보가 전체 2위로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갖고 이렇게 좋은 결과 나와서 기쁘죠.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좋은 일을, 좋은 결과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결선 진출을 확정지은 그레이스 유 선거 캠페인 본부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유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한 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서로를 축하하는 모습입니다. 봉사자들은 가슴에 달고 있는 유 후보의 스티커가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유 후보는 자신의 결선 진출에 가장 힘을 써준 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자원봉사들 스태프한테 너무나 감사해요. 부모님도요. 다들 그냥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냥 계속 응원해 주면서 저를 힘을 주신 거예요. 어제 선거에서 그레이스 유 후보는 6,053표를 획득해 11,440표를 얻은 마크 리들리 토마스에 이어 2위로 개표를 끝낸 상황입니다. 한편 LA 슈퍼바이저 이지규에 출마한 정찬용 후보는 아쉽게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허브 웨슨, 홀리 미첼, 젠 페리 등이 1, 2, 3위에 올라서 흑인 파워를 과시한 가운데 정 후보는 기존 정치인들의 높은 벽을 실감했습니다. 그냥 일단 1달락이 되니까 어쨌든 간에 굉장히 홀가분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막 버스 3번 갈아타고 왔다 또는 와서 나는 정찬용을 찍으러 왔다. 내 이름을 못 찾겠다. 이런 제이크정 이런 그것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셨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사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데 이로써 오는 11월에 열리는 LA 슈퍼바이저 이지구 결선에는 허브 웨슨 후보와 홀리 미첼 후보가 마지막 승부를 겨루게 됩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LA 시의원을 비롯한 주요 공직자들을 선출하는 예비선거 투표 결과가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한인 정치적 신장의 가능성에도 위기감마저 드는데 현재까지 개표 결과를 두고 한인 정치적 신장의 가능성을 되짚어봅니다. 어제에 이어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수석부회장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밤 늦게까지 개표 결과 지켜보시느라 좀 고생 많았습니다. LA 카운티 선거국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그 전자투표 시스템에 오류가 좀 생겼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투표 시간이 좀 지체가 되고 또 개표 결과에도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되짚어 주시죠. 네, 저도 사실 이제 선거 당일날 새벽 4시까지 결과를 지켜보느라고 잠을 좀 못 잤는데요. 요번에 이제 예비선거부터 LA 카운티나 다른 카운티에서 이런 보트 센터라는 시스템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아이디어는 좋았죠. 터치패드로 터치하고 전자된 시스템으로 페이퍼가 아닌 전자로 이제 무브하자는 이런 의도인데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여러 이제 오류나 에러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초기에 도입했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체킹 카운터에 직원도 많이 없었고 여러 가지 시스템 에러도 있어서 사실상 투표 당일날이지만 뭐 자정 아니면 새벽 1시까지 3-4시간을 기다려서 투표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뭐 셔먼옥스나 산타모니카 지역은 거의 1시까지 오픈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개표 결과를 두고 민주당 측에서도 굉장히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우선 예비선거에서 무난하게 재선을 확정지을 것 같던 데이빗 유 사지구 후보가 결선에 좀 가야 할 상황으로 보이는데 뭐 현재까지 투표 결과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사지구 데이빗 유 시의원 모든 이제 뭐 전문가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무난하게 재선, 이번에 50% 과반을 넘겨서 본선을 안 가고 이제 3월 3일 날 우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그것을 빗나갔습니다. 이제 100만 불 이상 어마어마한 후원금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2명의 여성 후보들에게 밀려서 현재는 50% 미만인 46%로 달리고 있어서 이제 본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만약에 본선에 데이빗 유 시의원이 이제 진출을 한다면 조금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현직 시의원이라는 프리미엄은 있어도 그 기간이 롱텀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어서 사실상 2015년도 데이빗 유 시의원이 최초 당선될 때랑 굉장히 비슷한 그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인 그 커뮤니티나 또
또한 데이비드 류 캠페인은 좀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개표 결과를 또 지켜봤는데 LA시 12지구 존 리 후보죠. 개표 결과를 보면 예비 선거에서 무난하게 또 재선을 확정지을 수 있겠다. 뭐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저희가 봤을 땐 보여요.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존 리 시의원 후보 같은 경우는 53%를 넘었기 때문에 뭐 당선자라고 많은 분들이 불리는데, 하지만 조금 더 저는 조심스럽게 보는 게 지난 이제 대선 때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시기에 영김 후보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비슷하게 이제 굉장히 비슷했죠. 네, 과반수를 넘겨서 우승을 다 거의 다 컨펌됐다고 했는데 워싱턴까지 가서 그렇죠. 사진도 찍었었잖아요. 그래서 프레시맨 하원 의원으로서 다 모든 새로운 하원 의원들과 단체 사진까지 찍었는데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개표 결과라는 게 당장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남아있는 표가 개봉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마음으로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번에 보트센터나 여러 가지 제도가 새로 바뀌어서 아직 남은 투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예상치 못했던 선전, 그리고 좀 아쉬움을 남긴 후보들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 한인 후보들의 개표 결과에 대해서도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사우스베이 지역의 이제 조재길 후보가 가주 상원에 도전을 하셨는데 안타깝게 이제 3등으로 이번에 탈락을 하셨고요. 또한 이제 그 벨리 쪽으로 가면 애니조, 처음에는 시의원 후보로 나왔다가 이번에 아주 기대가 컸죠. 어제 분석할 땐 굉장히 유리한 카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유리하게 이제 카드고 여러 이제 큰 빅 인도스먼트를 받아서 기대가 컸는데 그래도 안타깝게도 투표를 많이 못 받으셔서 가주 하원 좌석에서도 또 탈락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카운티 슈퍼바이저 이제 마크 리들리 타머스 자리에 이제 정찬용 변호사가 이제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안타깝게도 이제 현재로서는 한 5등으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레이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선전했다고요? 네, 그렇죠. 오히려 반대로 그레이스 후보는 요번에 이제 전략이 마크 리들리 타머스 현직 슈퍼바이저를 50%를 못 넘기는 작전이었는데 현재로서는 마크 리들리 타머스 슈퍼바이저가 46%고요. 그레이스는 약 24%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본선으로 간다면 한인표뿐만 아니라 조금 더 흑인이나 타인종 커뮤니티에 어필을 받아서 그런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관심사였죠. 미셸 박스틸 후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제 오렌지 카운티로 넘어가면 미셸 박스틸 후보 또한 이제 영김 후보 두 분 다 예상대로 이제 톱2 기존에 있는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과 톱2 이제 11월 달에 진출을 했고요. 이제야 그 두 분은 진정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 지켜봐야겠네요. 앞으로 11월 본선이 어떻게 보면 더 주목되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앞으로 한인 후보들 어떤 자세로 선거 활동에 임해야겠습니까? 특히 이번에 이제 톱2로 진출하신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11월까지 이제 기간이 길기 때문에 굉장히 시기가 중요합니다. 물론 후원금도 중요하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에 정치에 입문한 것처럼 그런 자세로 나와주시면 되고요. 제가 깜빡한 후보가 있는데 데이브민 후보가 가주 상원에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그 두 후보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렵게 일궈낸 한인 정치력에 또다시 위기감이 맴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많은 한인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어젯밤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결국 공중보건에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겁니다. LA 카운티 지역에서 확인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사례는 모두 6건. LA 카운티 정부와 보건당국은 의심 환자 6명의 샘플이 모두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말 보고됐던 중국 우한 방문객까지 더하면 모두 7명이 이 지역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낸 겁니다. 보건당국은 양성 반응을 나타낸 환자들의 감염 경로가 모두 파악됐다고 밝히며 이들은 발병 국가를 여행했거나 여행을 다녀온 확진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LA시 에릭 가세트 시장이 비상사태 선포문에 서명하며 LA 카운티 정부는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민주당 경선에서 초라한 성적을 받고 중도 하차했습니다. 막대한 광고비를 쏟았지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강세를 나타내 일찌감치 하차를 결정한 겁니다. 경선이 치러진 14개 주 가운데 블룸버그 전 시장이 승리한 곳은 없습니다.
LA 카운티 유권자의 20%만 이번 예비선거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에 따르면 113만 명이 이번 예비선거에 참여했으며 이 중 48만 5,631명은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생산 둔화로 전 세계 수출 감소가 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중국 내 제조 활동이 거의 중단됐으며 이는 전 세계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만장일치로 0.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경제 둔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에 따라 뉴욕 증시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이 지난 1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휴관했습니다. 박물관 측은 공지문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휴관이며 휴관 지속 여부는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한 예비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은 오는 11월 본선에 진출한 한인 후보들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